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요. 최재형 감사원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출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 발언이 정말 황당한 얘기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황당한 일인가? 특수활동비를 거론했는데, 이거는 특수활동비는 뭐 본인도 받을 텐데 굉장히 어찌 보면 중상모략에 가까운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검에서 올해 94억 원을 일괄 수령해서 집행하고 있다. 특수활동비 얘기입니다. 나중에 돈을 쓰고 거기에 대한 지출 내역 기록부를 작성하는데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서 보고를 받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총장이 주머니 돈처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특수활동비라는 게 뭔지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 문제는 올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수십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활동비는, 원래 특수활동비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수증 없이 쓰는 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받는 쪽은 주로 국가정보원과 같은 정보기관, 그 다음에 수사기관도 영수증 없이 돈을 써야 할 때가 있거든요. 수사정보 뭐 이런 걸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해서, 또는 정보기관 같은 데는 뭐 망원 활동비 같은 것도 있고, 본인이 동선을 노출해서는 곤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러면 몰라도 적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인정해 왔습니다. 어떤 정부에서도 모두 다 인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가 일부 쓴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정부 때도 다 쓴 적이 있습니다. DJ 때 국가정보원장이 와서 이거 좀 쓰십시오라고 할 때 DJ가 거절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도 검증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누구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그리고 영수증 없이 쓰는 돈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검증도 거치고 개선하자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국가정보원과 검찰만 쓰는 거 아닙니다. 국회의원들도 씁니다. 국회의원 중에서 특히 원내대표, 대표, 그 다음에 국회에 고위직 있는 사람들 다 씁니다. 저는 늘 특수활동비의 존재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회 이런 데서 쓰는 거는 이건 특수활동비가 아니다. 그 일반 활동비로, 왜냐면 거기에 있는 정책활동비, 무슨 정책수행비 이런 거 다 나가거든요. 그런데도 무슨 또 특수활동이 있습니까? 국회의원한테 특수활동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유권자들 만나고 뭐 자기 의정활동 하는데 의정활동 비용 같은 거 다 대줍니다. 거기다가 세비도 나갑니다. 그런데 무슨 그렇게 보통 활동과 구분되는 특수활동이 있다고 국회의원, 국회 간부들한테 그걸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없애야 되는 것이고, 정말 필요한 부분은 검찰과 정보기관에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저의 입장인데, 자, 여기서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쭉 얘기한 뭐 대검에서 이렇게 했는데 법무부가 할 수 없다, 이거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이러니까 특수활동비지, 만약에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일일이 검찰에서 법무부에 보고를 한다면 그건 일반 활동비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의 정의를 새삼스럽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초점을 맞춰서 왜 법무부에 보고 안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 특수활동비가 뭔지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거나 모르지 않을 텐데, 본인도 다 받아봤으니까. 알면서 일부러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의도가 있는 공격이죠. 더군다나 총장이 주머니 돈처럼 쓴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총장이 분배를 합니다. 그러나 각 분대의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몇 명, 그러면 중앙지검장한테 월 얼마, 94억 원이라는 게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는 84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냥 나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 다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나가는 거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에서 올해는 우리가 특수활동비를 얼마를 받겠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머니 돈처럼 쓴다고, 자기 마음대로 쓴다고요? 이거는 선전선동이자 중상모략이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니까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다. 근데 그런 가짜뉴스를 국회에 가서 버젓이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은 또 맞장구를 쳤습니다. 자, 이거를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중상모략이 아니라 모욕 내지는 불법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쓸 수 없죠. 왜 그러냐? 이미 다 분배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몇십만 원 어디에 더 줄 수는 있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투리 같은 거. 그러나 분배 기준은, 개괄적인 분배 기준은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김종민 의원 말이 이렇습니다. 자, 대선에 나가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 대선 후보가 대선을 1년 앞두고 84억 원의 현금을 영수증 없이 집행한다는 것은 개인도 선거법으로 걸릴 수가 있는데 이건 국가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하나가 다 어이없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대선에 나가느냐 마느냐는 거는 윤 총장 본인이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로 억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선 후보에 그 다음에 윤 총장을 대선 후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윤 총장을 대선 후보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윤 총장은 그러니까 본인이 내년 7월 24일 날 총장에서 물러나죠. 물러난 뒤에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 그동안 나는 사회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천천히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끝난 뒤에 천천히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을 대선 후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선전선동술의 일환이다. 그 다음에 이거를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본인 김종민 의원은 아마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특수활동비는 대개 상임위원장, 국회의장, 부의장단 이런 사람들이 받으니까 본인은 그걸 안 했으니까 아마 못 받았을지 모르겠으나 내용은 뻔히 깨닫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모르는 척, 짐짓 모르는 척 총장 공격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더 문제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사건이 집중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까지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해서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말을 듣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있는 중앙지검에는 특수활동비를 배정을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수사팀이 고충이 있다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반박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라고 반박을 했고요.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나도 들은 얘기입니다. 일선 검사들의 고충을 들어보니까 그렇다는 건데 나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러면서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이거는요, 잘 아시지만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없다는 사실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격용으로 아니면 말고식으로 던졌다가, 유상범 의원 검찰 출신입니다. 검찰 출신 뻔히 알죠? 그 다음에 김도읍 의원도 또 문제제기를 했는데 김도읍 의원도 검찰 출신이니까 뻔히 알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질문을 콱 하니까 꼬리를 탁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질문이 없었다면 그냥 밀고 나갔을 겁니다. 중앙지검엔 배정 못 받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검에서 배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검만 특수활동비를 빼고 배분한다? 그러면 당장 중앙지검에서 난리가 나죠. 우리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수사비가 모자란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얘기를 했다? 중상모략을 하려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동을 거니까 그 중상모략을 실패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일국의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국회에서 이게 국정감사가 아니니까 정언해서 무슨 위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 그리고 이제 지식인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수활동비의 개념,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한계,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 하는 방법도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선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걸 없애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어떤 기밀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돈이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도 필요하다. 근데 일각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게 제2의 봉급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저것을 잘 따져봤을 때 특수활동비의 필요성,
불가피성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논란이 있고 저도 부분적으로만 인정해야 되고 특수활동비를 주지 말아야 하는 곳 국회 그 다음에 청와대에 관한 특수활동비를 줘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것도 저는 청와대에도 특수활동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활동비를 남겨야 할 부분은 국가정보원과 수사기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각자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런 식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황당한 주장을 내놓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아마 대국민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치인 총장 이렇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치인 총장이라고 낙인 찍을 만한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본인이 검찰총장을 그만둔 뒤에 정치활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게 근거인가요? 그게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 7월 24일 이후에 정말 본인이 정치를 할지 안 할지 저도 모릅니다. 아마 본인이 혹시 속으로는 재고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정치인 총장이다.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그뿐만 아니고 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를 뭐 배정을 안 한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그거 잘 모르겠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런 식의 중상모략 지난번에 수사지휘권 발동할 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죠. 서울 남부지검에 라임과 관련해서 야당 정치인이 거기에 나왔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수사를 게을리했다 그러니까 중상모략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이미 윤갑근 전 대구 고검장이 얼마 정도의 돈을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다는 것을 당시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총장한테 대면 보고를 했고요. 총장이 철저히 조사하라라고 해서 실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계좌 추적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게을리하다니요. 지금 여권 패널은 수사를 게을리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말을 따라서. 그러나 그거는 객관적인 팩트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걸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상모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를 하면 이것은 더욱더 허무맹랑한 중상모략입니다. 이런 정도의 중상모략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금 대국민용으로 치고 빠지기 식으로 검찰총장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누군가 정리를 해주거나 정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일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알고 평가하고 그중에 잘된 일은 잘된 것, 못된 일은 못된 일이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기록으로라도 남겨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수활동비가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정말 식물 총장인 것처럼 다 죽은 듯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2일 날 윤 총장의 발언 내용을 보면요. 다시 살아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상당한 지지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그러한 지지의 표현의 상징물이 바로 화환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검 앞에 화환이 한 350여 개가 넘는 화환들이 전시되었고 그것이 또 많은 화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제2탄이 지금 퍼지고 있는데 그것은 지난 11월 3일 날 진천 연선에 가서 신임 부장 그야말로 이 특강을 했지 않습니까? 이 특강 발언 내용도 지난 22일 날 국감장에서 발언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장 큰 맥락은 바로 뭐냐면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법적으로 옳지 않다. 그리고 인사권 그 다음에 감찰권을 가지고 본인을 흔들고 내쫓으려고 하지만 자기는 대통령으로부터 부여받은 임기 2년을 끝까지 채우겠다. 그리고 임기를 채우고 나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길을 찾겠는데 그 길은 정치에 진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시사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윤석열 총장이 말하자면 정치 무대에 대비하는 제1성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총장은 식물 총장이 아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다시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총장으로 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요. 그 의지의 표명이 지난 월 말에 대전 고검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탄이 터져 나왔고 이번에 11월 3일 날 진천 연수원에 가서 제2탄이 터졌다. 그래서 제2탄은 바로 뭐냐? 이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서 윤석열 총장에게 얘기했던 게 뭡니까? 일종의 지시잖아요. 당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반드시 하라. 이것은 사실 그 당시만 해도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한 얘기는 우리 윤석열 총장이 그야말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얼마나 제대로 MB정부,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를 통째로 다 흔들지 않았느냐. 이 정도 되면 내가 이제 칭찬해줄 만하지. 그렇게 나에 대해서 충성심을 보여준 거 아니냐. 내가 치려고 하는 이전 보수당 정부 완전히 다 쳐가지고 대통령 2명 감옥에 집어넣고 국정원장 3명 감옥에 집어넣고 또 대법원장 사상 초유로 감옥에 다 집어넣는 대성과를 얻었으니 이 정도로 내가 끝까지 신임한다는 표시 중 하나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 이렇게 아마 정치적 수사로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그러한 정치적 수사는 대통령이 그만큼 판단 능력이 약하다. 그야말로 대통령도 누굽니까?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이잖아요. 법조인이잖아요. 법조인이 법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 한 말이 바로 실세에 대한 수사도 멈추지 말라. 이런 당부였었어요. 그것이 지금 부메랑이 돼가지고 정권에서는 추미애를 앞세워서 윤석열 총장을 몰아세우려고 해요. 그러나 절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11월 3일 날 윤 총장이 진천 연수원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즉 검찰 개혁을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검찰 개혁이 제가 보기에는요. 윤석열 총장이 내년 7월에 임기를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되는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다. 컨셉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이미 대전 고검에 가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검찰 개혁의 목표 바로 공정과 평등에 있다. 그런 수사를 하는 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이번에 진천에 가서도 했어요. 법무연수원에 가서도 이 권력에 대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결국은 검찰 개혁의 목표다. 이러면서 심지어 불란서 혁명까지 인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본인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사지휘권을 총장으로서 갖고 있는 사건들, 살아있는 권력 수사, 이것은 불란서 혁명에서까지 신성시하고 있는 그러한 개혁인데 이거를 추미애가 감히 건들고 있다. 더 이상 본인은 추미애 수사지휘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추미애식 지휘는 따라갈 수 없다.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맞받은 친구라고 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정하고 평등한 검찰이 되는 게 최우선이고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하는 것이 곧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즉 신임 부장들이 이러한 검찰을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 저도 힘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이 방점은요. 검찰 개혁은 공정하고 평등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고 저도 힘을 다하겠다 이 얘기는 추미애가 맞받아치면 치수록 그동안에는 조용히 숨지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내공을 갖춘 만큼 갖췄으니 나를 믿고 따라라. 이러한 사실상의 메시지나 마찬가지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윤석열 총장도 추미애가 말하자면 불을 붙인 검사의 난, 즉 개혁이 답이다. 개혁이 답이다. 이랬잖아요. 커밍아웃 해라. 좋다. 개혁이 답이다. 너희들 인사조치를 내가 하고 있는 거 모르느냐? 이런 보복성 메시지를 내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지금 200명, 300명 방금 전에는요 400명에 육박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즉 2,000명 중에 400명으로 늘어났어요.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와대에서 100명 정도? 그거 2,000명 중에 100명인데 그런 것까지는 우리 전혀 안 흔들린다. 요게 청와대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400명으로 불과 일주일도 채 안 돼가지고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윤석열 총장의 진천 메시지가 통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열렬한 윤 총장의 지지를 밑바탕 삼아서 윤 총장이 제대로 이제 화살을 날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추미애가 지금 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런 것들이 추미애 발언이 먼저 1시간 정도 먼저 나왔어요. 사실은 진천 강연보다. 추미애가 진천에 강연 가면 뭐 얘기할까 하는 걸 자기 수족도를 통해서 다 입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추미애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 그 정점에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검찰 중립은, 윤석열 총장이 내린 검찰 중립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예요. 근데 추미애는 검찰개혁의 목표는 이 정치적인 언행을 삼고 있다. 일단 윤석열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이러한 언행, 자기가 지휘권을 행사해서 절대 용납하지 않는 그런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11월에 들어서 국감 이후 제2라운드로 지금 돌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이 핵심 메시지는 바로 검찰개혁을 주고 서로 지금 대립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검찰 한 400명 정도가 이 검찰 내부망에 검난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특징을 보면 우선 10년차 이하가 이 비판 댓글을 단, 즉 커밍아웃한 검사의 81%가 10년 이하의 평검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부장, 차장 검사는 극히 일부에 해당되고, 특히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검사가 최대로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지검에서는 무려 지금 48명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중앙지검장이 누굽니까? 이성윤이잖아요. 이성윤이 이거 인정할 수 없다. 똑같아요. 왜? 이성윤은 문 대통령의 경기법대 후배잖아요. 추미애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잖아. 이거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 듣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중앙지검의 현 분위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10년차 이하가 81%라는 얘기는 인사해봐야 나는 두렵지 않다. 지금 중간 간부까지 얼마나 좌천당했어요? 그러나 좌천?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백장을 지금 나타내고 주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온라인 세상의 검난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지금 현재 이성윤 지검장은 이렇게 검난에 참여하는 중앙지검 숫자 48명이나 될 정도로 많이 참여하고 있고, 또 이성윤, 추미애와 같은 라인의 선상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반윤석열. 동부지검장이잖아요.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뭐한 사람이죠? 추미애 아들 무혐의로 처리한 사람이 김관정이에요. 그러면서 김관정이가 이 추미애 아들 무혐의로 처리할 때 무신당한 사람이 바로 김대희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김대희가 지금 열이 받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국감에서 이 김관정의 여러 가지 답변이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래서 명예훼손 혐의로 동부지검장을 전격적으로 대검에 지난 3일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성윤과 김관정, 즉 친추미애 검사장들이 상당히 이제 법적 소송 대상으로 휘말려 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사이란 한쪽에서는 고발 조치 이런 걸로 인해서 추미애 라인들이 상당히 곤욕스러운 지금 상황에 빠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또 이제 곤욕스러운 것은 청와대 추미애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국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임기를 보장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일날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국감이 있었어요. 그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조두진 의원이 노영민 비서실장한테 5번이나 물었어요. 자, 윤석열 총장이 국감에서 메신저를 통해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았다. 소임을 다한. 이거 맞느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다는 말만 딱 5번을 했어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핵심 당국자가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상은 시인이에요. 여기서 대통령 한 말을 맞습니다라고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맞습니다라는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더 이제는 추미애 자를 시간이 더 오고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 결정적인 것이 뭐냐? 바로 이 정세균 총리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것도 정세균 총리가 지난 4일날 국회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국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홍준표 의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답변 시간에 대정부 질의답변 할 때도 홍준표 의원이 정세균 총리한테 추미애하고 윤석열이 갈등 관계, 총리가 돼가지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상당히 민망스럽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끼일 형편이 안 되는 것 같다, 좀 더 지켜보겠다 까지만 그때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난 4일 날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면 총리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뭐라고 물었냐면요. 눈만 뜨면 법무장관하고 총장이 대립하고 싸워서 국민들이 짜증을 낸다. 이참에 두 사람 다 해임을 하든지 아니면 한 사람만 택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요렇게 하니까 정세균 총리가 법무장관과 총장관의 갈등이 계속돼서 국민께서 몹시 불편하다는 거 잘 알고 있다. 예,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한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예. 그리고 어떻게 할 말을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리를 다한다고 할 수 있겠냐?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겉으로 보면 두 명에게 그야말로 공평하게 반반씩 나눠가지고 책임을 지우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통상적으로 언론을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 이미 윤석열에 대해서는요, 대통령이 임기를 보장해줬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장했는데 총리가 무슨 대단한 총리입니까, 지금? 예.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총리가 있나요? 대한민국에 없잖아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건의해봐야 뭐라고 그러겠어요, 대통령이. 윤 총장이 밝혔는데 정세균 총리가 건의한다고 그걸 받아들여갖고 한 사람만 잘라내겠어요? 둘 다 잘라내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만 남느냐? 결국 추미애만 남는다. 왜? 추미애는 이미 여론에서요, 평가가 끝났어요. 여론에서 평가가 끝났어. 그러니까 평가가 끝난 추미애만 이제 손을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군다나 이제 인사권, 감찰권, 수사 지휘권 가지고도 윤석열을 더 이상 손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총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추미애가 뭘로 흔드느냐? 특활비를 가지고 흔들어요. 특활비. 특활비가 흔든다는 얘기는 뭡니까? 문재인 정권이 국정농단, 전직 국정원장들 영창에 보낼 때 뭘 써먹었어요? 특활비. 국정원장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특활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뇌물죄로 해서 다 구속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윤석열 총장의 특활비, 금년도의 경우 94억인데 도대체 이 엄청난 돈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은 이 94억 사실상 대선장으로 쓴 거 아니냐, 요렇게까지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추미애가 그러니까 뭐라고 또 그답고 있느냐면, 그 중앙지검에는 돈 한 푼 안 주고 있다, 또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이 맞받아치니까 무슨 소리냐, 받았다고 그러니까 또 슬그머니 빠져요. 이게 추미애 지금 장난이 지금 저질러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윤석열을 이제는 특활비까지 동원해서 흔들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에서 오히려 더 열받고 황당하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앞으로 검난을 더 뭐라고 그럴까요? 부채질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추미애가 검찰 개혁, 특활비 가지고 윤석열을 몰아치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은 그리고 또 뭘로 몰아칩니까? 이 부인, 그 다음에 장모 사건 가지고 몰아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가족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의 가족에 대한 사안을 4일날 반부패 2부로 전격적으로 배당을 끝내버렸어요. 그동안의 반부패 수사 2부, 이건 특수부나 마찬가지인데 안 받겠다고 버티다. 왜? 이건 죄가 되지 않는다. 내부 검토했는데 그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 윤석열 자가 압수수색까지 할 무리한 수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 하겠다 그랬는데 계급이 문제 아니에요? 중앙지검장이 밀어붙이는데 반부패 수사 2부장이 뭘로 더 버티겠어요? 더 이상 못 버티지. 그래서 전격적으로 배당해서 지금 윤석열 총장을 더 압살하는 작전으로 나가 있는데 여기에 맞받쳐 쳐가지고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바로 원전, 여러분들 아시죠? 원전 감사가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검찰 서류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검찰에 고발한 사람은 말단 실무자들 2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압수수색 기관이 되게 엄중해요.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을 압수수색하고 한국가스공사 사장실도 압수수색했어요. 이 한국가스공사 사장실을 압수했다는 얘기는 이 사장이 누구냐면 최이봉이에요. 최이봉이 누구냐? 탈원전할 때 청와대에 비서관 했어요. 이 산업정책 담당 비서관. 그래서 이 세 기관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는데 이렇게 중앙부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얘기는 윤석열 총장이 탈원전과 관련된 이 비리 의혹, 지금 이미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끝냈지 않습니까? 철저히 해서 윤석열 총장을 흔들려는 이러한 기도에 맞받아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지금 표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 검찰 수사의 쟁점은 지금 현재 경제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이번 감사 결과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 부당한 압력이나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 그 다음에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 방해가 있었는지 여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세 가지 다 대충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서 많이 지금 밝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핵심적으로 이 중범은 바로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조작이 있었는지, 은폐 의혹이 있었는지 이런 것에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이러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회 감사에서 이 국감에서 이 감사원의 이러한 이 감사 경제성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탈원전 정책을 손보려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난센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감사원장이 열받죠. 자기니 노영민이 말 이해할 수 없다. 감사원의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다. 바로 맞받아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 그리고 감사원장 이 두 사람이 탈원전 의혹을 가지고 칼을 빼서 이제 휘두르는 형국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추미애가 이제 결국은 뭘로 또 흔들었냐면 이번에 MB 대부분의 최종 확정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김학의 마찬가지 또 판결이 있었잖아요. 전부 유죄 판결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 MB 정부 이 수사한 김학의 수사한 무죄 혐의로 무혐의 처리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현재 검찰 주치의부는 이러한 이 MB 사건만 보더라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만약에 스스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하도록 만들겠다. 사과 없이는 개혁은 없다. 이렇게 또 강한 전투 의지를 내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만만치 않다. 저의 지론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칼럼을, 이 김창균 칼럼을 하나 실었습니다. 11월 5일자 칼럼인데요.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4분에 걸쳐서 이거를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검찰개혁, 김창균 칼럼인데요. 검찰개혁, 그리 당당하면 추미애 서울시장 후보 내라.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요지는 서울에서만 5선했고 출마 의지가 강하다. 더군다나 성범죄 보선이기 때문에 여성 후보가 적격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의 추후에 검찰 난도질 응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표 공약 잘 실천했다는 뜻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지원해주고 있는데 추를. 그런데도 만약에 딴 후보를 찾는다고 한다면 추를 이용만 하고 버리는 사기극이 될 것이다. 이게 김창균 칼럼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쭉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끄지 마시고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취임 10달 동안 인사, 수사지, 감찰이라는 칼세 자루를 원없이 들렀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유재수 비리 감찰부와 같이 정권에 부담을 주는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통째로 지방으로 자천시키는 학살 인사를 했다. 윤석열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70년 헌정사에서 전임 법무장관들이 단 한 번 꺼냈던 수사지휘권을 세 차례나 발동했다. 윤 총장의 오른팔 왼팔 측근들은 감찰로 옥죄했다. 추 장관의 칼춤은 권력비리 수사를 못하도록 검찰의 힘을 빼는데 목적이 있었다. 추 장관은 그걸 검찰개혁이라 부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과 정반대로 검찰개혁을 정의한 것이다.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추 장관에게 항명한 검사 300여 명도 윤 총장과 같은 의견이다. 검찰 전체 구성원 2,150명 중 10%가 훨씬 넘는 인원이 인사권자에게 항명하며 내목을 치라고 한다. 예산 일이 아니다. 문정권 사람들은 집권 전부터 이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 2011년 12월 조국 서울대 교수는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 문재인과 함께 국민 콘서트를 하는 자리에서 법무부가 추진하는 개혁에 반발하며 나가시겠다고 하는 검사들은 빨리 보내드려야 한다. 집단 항명하셔서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된다고 했다. 추 장관이 첫 반발 성명을 낸 검사에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좋다. 개혁만이 답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항명 검사들이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청원에 4일 오후 현재 40만 명 넘게 동의 입장을 밝혔다. 9년 전에 떨어진 조국 지령에 따라 진성 친문지자들이 집결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마침 적절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선이다. 서울은 우리나라 인구 4분의 1이 몰려 사는 대한민국의 중심부이자 모든 지역과 이념을 아우르는 용광로 같은 곳이다. 5천만 국민 전체의 여론을 대신 부를 수 있는 표밭이다. 그 서울시장 선거에 검찰 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을 여당 후보로 내세워 유권자의 심판을 받으라는 거다. 그 적임자로 추미애만한 사람이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권력기관장 회의 때 국정원장, 행안부 장관 같은 다른 참석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 장관과 동시에 입장했다. 추 장관에 대한 신임을 보란듯이 표출한 것이다. 지난달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하는 지휘권을 세 번째 발동했을 때 청와대는 하루 만에 불가피한 조치라며 힘을 실어줬다. 물론 대통령 뜻일 것이다. 검찰개혁은 문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 처음 도전할 때부터 내건 대표 공약이었다. 대통령은 추 장관의 말 많고 탈 많은 검찰 손보기가 자신이 그려온 검찰개혁을 제대로 구현한 것이라고 응원하고 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임기 4년을 마친 문재인 여권을 결산하는 자리나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핵심적인 대국민 약속을 앞장서 실현시킨 책임자를 후보로 내서 국민의 신임을 묻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더구나 추 장관은 서울 지역구에서만 5선 의원을 거쳤다. 지난 4월 총선에 불출마한 이유 중 하나가 서울시장 선거 도전이라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 멱살잡이를 하는 와중에 법무부와 관련 없는 부동산 정책에 운수를 둔 것은 자신이 서울시장 꿈을 내비치려는 의도였다. 이번 보선은 전임 박원순 전 시장의 성범죄 의혹 때문에 치러지는 까닭에 여성 후보를 내세워야 명분이 선다는 주장도 여당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서울시장 여당 후보에 추미애 외에 다른 카드를 꼽기 힘들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권이 굳이 다른 선택지를 찾는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것이다. 추 장관이 나서면 선거에서 지고 정권에 타격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다. 검찰을 난장판으로 만든 추미애 방식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정권도 잘 알고 있다는 뜻이 된다. 그런 민심을 알면서도 대통령이 추 장관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척 했다면 정권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방패막